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화물연대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노총의 건설노조가 동반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 부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조 파업을 하려는 건설노조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민노총의 이런 불법 행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비교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민노총이 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화물연대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지금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민노총이 북한과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짐작을 하게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노총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방금 전 민노총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과 관련해서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처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동구 범일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장관은 주말을 거치면서는 일단 일반 화물 차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투쟁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연대 지도부가 특히 불경지역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뿌리고 있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공정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자신들의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그 생각과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폭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런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보호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발본색원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원 장관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도 끙끙 앓고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의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치고 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자, 윤 대통령, 원희룡 장관 이제 건설 노조의 파업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오늘 이 원 장관은 이런 단호한 의지 표현과 함께 이 급속도로 화물연대 파업은 지금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자 11일째로 접어든 파업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 분야 운송 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기사들에게 일일이 우편 등기나 휴대폰 문자로 업무 개시 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일까지 운송업체를 통해 주소를 확보한 화물기사 455명에게는 명령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소를 확보 못한 264명에게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뒤 업무 복귀를 독촉하는 전화를 걸자 264명 중 185명이 전화를 받았고 이 중 175명이
복귀하겠다. 이미 복귀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복귀 의사가 없다고 나온 기사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급속히 화물연대 파업은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논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민노총이나 똑같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질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